네, 이분은 해마가알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요, 좀 의외로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하는 현상 나타나고 있거든요.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는 또 많이 빠졌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조금 영향받는 듯 하다가 다시 제가 할 길 가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시장에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 또 미국 증시에서 찾아볼 만한 키포인트도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윤여민 팀장님이 고른 주제는요, 미 증시에서 힌트를 찾다예요. 어떤 연관이죠?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미국 증시와는 뭐 커플링이 완벽하게 된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수 상태로는요. 예, 네. 지금 오히려 미국 선물과 좀 커플링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우리나라라든지 지금 중국 증시가 좀 먼저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매를 맞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월, 3월 달에는 어느 정도 좀 종목별로, 섹터별로 좀 커플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커플링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미국 증시가 가장 큰 글로벌의 증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뭐 디커플링 될 수는 없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에 좀 어떻게 보면 섹터라든지 종목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한번 좀 찾아왔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의 증시 섹터를 따라가는 종목분들을 보면요. 대부분 올랐을 때 같이 우리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날 밤에 IT가 뉴욕 증시에서 오르면 우리도 그 다음날 우리 증시에서 IT가 오르고 이런 현상인데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다음 장 보면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3월 국내 증시를 보면은 사실 정말 암담했어요. 그죠? 사실 3월 달이 어떻게 보면 기억에 남을 만한 사실 변동성이 가장 큰 안 좋은 어떤 기억으로. 예, 좀 네. 그런 어떤 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뭐 서킷 브레이커가 4회, 뭐 사이드 브레이커 11번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가장 큰 제가 볼 때 투자 포인트 혹은 뭐 체크 포인트가 개인 매수세입니다. 지금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11조 1,000억 원 정도의 지금 네. 개인 매수의 최대 역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외인들이 상당히 많이 던졌습니다. 12조 이상 좀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 매물들을 개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받아내면서 좀 지수를 어느 정도 좀 하방에서 좀 방어하지 않았나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3월에 이어서 4월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우리나라 증시에서 한번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3월 국내 증시가 많이 힘들었을 때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만 온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해외 증시의 하락도 기회로 보고 또 해외 증시도 사들이는 국내 투자자들이었거든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매수한 상위 종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사듯이 애플을 샀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3월 27일, 네. 지금 3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3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미국에 있는 상위 종목들을 거의 이제 많이 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일단 거의 뭐 외국에도 지금 8조 정도, 우리나라 이제 3월 달에 11조 샀지만 8조 정도, 거의 이제 합쳐서 20조 정도를 지금 매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상위 총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중에서 좀 큰 종목들을 좀 위주로 많이 샀습니다. 여기 보면 애플과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4억 3,500만 달러, 그다음에 테슬라가 3억 정도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어떤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뭐 현재 좀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미국 증시는 반드시 반등할 것이라는 어떤 굳은 믿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직구처럼 어떻게 보면 주식도 이제 해외 어떤 주식을 좀 이렇게 직구를 좀 사는 듯한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모습들이 3월에 4월 때도 좀 지속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샀다면 해외 주식에서는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을 샀는데 그럼 이 대 종목과 연관된 국내 증시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우선 첫 번째 애플부터 볼게요. 애플, 아이폰, 그러면 우리 증시에서는 LG노텍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일단은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네. 이제 아이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출하량이 좀 높을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LG이노텍의 영업이익도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LG이노텍이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애플의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애플의 출하량이 이제 아이폰이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출하량이 올라갔고요. 그때마다 이제 LG이노텍의 좀 영업이익이 같이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네.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애플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격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다는 소식이 들림과 함께
바로 중국 공장을 다시 한번 재가동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폭스콘이라든지 BYD 같은 이제 중국 생산 업체들이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잠잠해진다는 가정을 봤을 때 애플의 새 이제 아이폰이 올해 안에 좀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현재 상황에선 분명히 어떤 수요라든지 공급의 부분에서 좀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같은 경우는 좀 스케줄대로 올해 지금 출하라든지 어떤 신제품을 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LG의 이노텍 같은 경우 현재 좀 큰 수혜가 올해까지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LG 이노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그림에서 아이폰 출하량은 저희가 색깔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 봤는데요. 아이폰 출하량이 늘어날 때마다 LG 이노텍의 영업이익률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그림이라고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을 보면 아이폰 판매에 따라서 사실 LG 이노텍의 부품도 많이 나가지만 이제 애플도 곧 5G 폰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도 또 관련주들이 눈에 띄겠죠. 일단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직은 5G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중국 휴대폰 이동 독점을 하고 있지만 애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G 관련된 새 휴대폰을 이제 올해 좀 내놓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뭐 통신 섹터 관련된 종목들 지금 현재 오늘도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좀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5G 관련된 종목이 이제 휴대폰이 나오게 되면 관련된 어떤 섹터라든지 종목도 분명히 움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뭐 계속 앞서 말씀드리겠지만 5G 섹터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히 좀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서 이제 해외 주식에서 가장 많이 산 게 애플이었고 두 번째가 테슬라였어요. 테슬라면 또 국내 증시에서 당연히 우리 2차 전지주 혹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로 엮일 수 있잖아요. 테슬라의 주가를 그래서 삼성 SDI와 LG화학이 고스란히 따라갔거든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작년 11월, 이제 11월 10일부터 올 이제 2월 7일까지 한 석 달 정도 지금 어떻게 보면 추세를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놨는데요. 지금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2차 전지 기업이죠. 삼성 SDI랑 LG화학도 같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 상당히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좀 주가가 눌리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발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지금 사전 계약이 지금 62만 대를 돌파했다고 지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사전 계약을 지금 했고요. 지금 거의 한 4, 5개월 만에 지금 62만 대라는 어떤 사전 계약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딜리버리 같은 경우는 내년 후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도 좀 눌리고 있습니다만 실적과 관련된 부분, 매출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들은요. 국내냐 해외냐 그 시장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애플과 LG이노텍이 그랬고 테슬라와 삼성 SDI, LG화학이 그런데 그럼 이번에는 넷플릭스 이야기를 해볼게요. 코로나19 때문에 영화관에 못 가니까 넷플릭스 가입자들은 늘어날 것 같은데 실제로 넷플릭스에 가면은 뭐 영화, 드라마, 미드, 영드 엄청 많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달 결제를 하면 무제한으로 지금 볼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와 상당히 쌍벽을 이루는 컨텐츠라고 미디어 컨텐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동안 6,000배가 주가가 뛰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파괴력이 있는 일단 6,000배요? 예,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결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19의 수혜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장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 조정이 있습니다만 이 종목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제 계속 꾸준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 종목 관련된 우리나라의 좀 주가들도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 좀 호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넷플릭스에는 여러 드라마, 영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당연히 제작사,
콘텐츠를 배급하는 배급사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이런 넷플릭스에 대한 수요자가 증가하듯이 우리 국내에서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제이 콘텐츠를 수혜주를 뽑아요. 사랑의 불시착. 저도 정말 마지막 화까지 눈여겨봤는데 많이 올랐어요. 시청률이 20%를 넘겼어요. 사실 초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드라마 중에서 가장 지금 시청률이 높았던 게 이제 사랑의 불시착이고요. 네. 그 이어서 지금 하이바이 지금 마마도 어느 정도 지금 상위권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드라마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열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를 넘었고요. 지금 하이바이 마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현재는 뭐 한 5%에서 10% 내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상회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컨텐츠가 소비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이 컨텐츠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지금 호재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와 함께 지금 여러 가지 좀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OTT 관련된 수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지금 호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이 좀 어느 정도 항한령이 좀 해제가 된다면 이에 따라서 좀 중국 시장의 수출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뭐 영화관 관련돼서도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6천억 이상의 어떤 성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제이 콘텐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넷플릭스의 어떤 효과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올해 성장성이 지금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악재도 있잖아요. 사실 좀 악재가 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일단 아무래도 지금 이 넷플릭스 이외에 좀 다른 어떤 시장의 어떤 선도자와는 계약이 좀 어느 정도 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계약이 좀 부진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 항한영화에 관련돼서 좀 기대감은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관련돼서 이런 좀 계속 악재가 좀 지속이 되다 보면 중국 시장을 진출하는 시기가 좀 어느 정도 불투명할 수 있는 또 어느 정도 잠재적 리스크도 좀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또 악재가 뭐냐면 이제 영화관들이 좀 문을 좀 닫는 이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 상영관이 어떤 줄어들게 되고 상영관의 어떤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2분기, 3분기에 좀 매출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악화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악재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이 콘텐츠의 호재와 악재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미국 증시, 뉴욕 증시 안에서도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와 함께 우리 증시 안에서도 같이 수혜를 받으며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반대로 같이 떨어지는 그런 업종 대표 종목들이 있다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저희가 굳이 떨어지는 종목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앞으로 오를 수 있을 만한 이런 뉴욕 증시의 힘을 같이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어떤 걸 있을까요? 일단 제가 지금 몇 개 지금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IT 쪽,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쪽에서 좀 뽑아왔습니다. 두 종목을 좀 뽑아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LG 이노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19로 분명히 수요라든지 아무래도 공급이 좀 불안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애플의 아이폰 출하가 분명히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분명히 호재로 판단될 수 있고요. 또 사실 이제 해외에서 어떻게 보면 매출이 일어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적에 대한 이익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관련돼서 지금 삼성 SDI를 좀 뽑아왔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19 관련돼서 분명히 2차 전지에도 섹터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애플과 테슬라에서 힌트를 잡아서요. 저희는 LG 이노텍과 삼성 SDI를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윤현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